오늘은 그 장사 하고 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재래시장 같은 데서 장사하신 분들 중에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 한테 물어봅니다. 이 가게 이제 누구 거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도 월세를 주고 있대요. 그런데 보통 한 30년, 20년 이상 30년 정도 하면 그 가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한 가지. 그럼 왜 그러면 그런 기회를 놓쳤을까? 아니, 기회를 놓친 게 아니고 생각 자체를 안 했다고 그래요. 왜? 자기는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하면 대부분 생각이 이래요. 한 2, 3년이나 뭐 4, 5년 만에 빨리 대박을 내가지고 이거 때려치우고 딴 거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가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못 잡는 거죠. 가게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지출하는 비용 중에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같이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매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의해서 영업 활동도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게가 내 것이고 월세가 안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에너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사를 오래 하려면 무조건 내 가게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 중에 창업하신 분들을 보고 그래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월세 제로화 작업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게를 내 가게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그냥 2, 3년 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오래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100년 가게 이래가지고 만드는데, 우리나라 100년 된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100년 가게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100날 해봐야 뭐가 문제냐? 당사자의 마음 속에 100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땐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이거 하다가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월세 올려달라 그러고, 뭐 자기가 이거 내가 해야 될 게 나가라 그러면은 100년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중요한 거는 점포형 창업에서 자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옮겨 다니면서 100년 한 거하고 한 자리에서 100년 한 거하고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뭐냐? 그곳에서 그 아이템 가지고 그 사람이 100년을 하는 형태가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창업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길 가다 보면 저 간판에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신스 뭐 1800 얼마 뭐 3대째 이어온다든가. 그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면서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저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이 대축 업력을 계산해 보면 한 30년 이상 된 가게예요. 그럼 저 집이 진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30년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어보면 됩니다. 이 가게 누구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했으면은 왜 이걸 내 것으로 못 만들었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그 분들 보고 저는 오래 한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 보면은 뭐 광고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무조건 뭐 오래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래 했다고. 길게 했다고 그러고. 역사가 100. 아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있습니다.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있어요. 홍삼을
브랜드화 시킨 건데 거기 보면 자기네들이 광고해요. TV 광고에 120년을 지켜온 역사와 전통으로 정성을 담아 고객에게 드립니다. 이라고 정관장 홈페이지 가면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문구가. 지금은 내가 몰라. 하여튼 내가 그 캡처한 게 있으니까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거기 보면 120년이라는 역사가 거꾸로 올라가면 정관장이 120년 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인삼의 역사가 12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 인삼의 역사를 정관장이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요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정관장이라는 상표는 그 주식회사 인삼공사에서 제조한 6년근 홍삼을 홍삼의 등록 상표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국인삼공사에서 제조한 6년근 홍삼의 등록 상표를 뭐라고 그러냐? 정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해진 지가 언제냐? 이게 정해진 지가 이분들은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1899년도에 고종 36년 국내부 내창원 심정과 설치를 시작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맞죠. 그러다가 52년도에 전매청으로 승격하고 국가사업으로 오다가 99년도에 뭐냐면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걸 새롭게 시작하고 2004년도에 프랜차이즈로 되는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로 되면서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 정관장의 브랜드의 특징을 뭐로 짓냐 하면은 한국 그 인삼 6년근 된 인삼을 가지고 만든 제품을 정관장이라고 한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올해 2020년이잖아요. 거의 한 15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으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회사 영리사업법인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란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과 불이익이 공존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진실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왜 뭐가 아쉬워서 역사 오래됐다는 것을 강조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저는 창업에서 올해 20년, 30년 그곳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것만 제대로 드러내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돈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다른 거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요, 한테는 무조건 신뢰가 생겨요. 그곳에서 10년 이상 그 장사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기간을 거치고 20년, 30년 하시면서도 보면 모은 돈 가지고 그것을 오래 할 수 있는 틀을 기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그다음 돈만 벌면 또 다른 걸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제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 상인분들 자체도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차곡차곡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그곳에 장사를 했는데 10년 동안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나한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오잖아요. 고객들이 와서 그냥 내 물건 가져가지 않죠. 반드시 돈 주고 가져가잖아요. 10년 동안 그분들한테 했던 그분들이 나한테 찾아왔던 그 행위를 계속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장소를 바꾼다든가 다른 걸로 갈아탄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창업은 정말로 시작할 때부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돈 벌려고 창업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그럼 뭘 버는데? 일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어떤 일을 버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 대물림 했어. 대물림 한다는 게 단순한 게 이게 뭐 장사 잘 되니까 물려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물림 하신 분은요, 자기 업이 그게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고깃집이 됐든 뭐 김밥집이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족발집이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애정이 있고 철학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지. 장사 잘 되니까 남한테 주기 아까우니까 네가 해라는 식으로는 잘 안 물려주는데, 그렇게 물려주는 거는 제가 볼 땐 그 다음에 가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어쨌든 길게 한다는 거, 오래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도 기회를 봐서 뭐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오고요. 그 버티는 힘을 가지고 뭔가 오늘 하루보다 이틀, 3일, 1년, 2년 해갖고 좀 더 오랫동안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치를 높이는 거고 이기는 거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